근데 오늘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저 남성 우리 노인의 그 어른들도 좀 타시구보다는 좀 더 멋있고 또 여성분들도 더 곱고 예쁘시고 그러네요. 왜냐면은 그 사실 계력이 학년과 학비 제일 그 학년이 높고 사실은 이 계력식 뭐 시군 구성원들 이렇게 볼 때 사실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또 어느 보면은 작지만은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지역보다는 더 사실 좀 보통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와서도 또 그런 부분도 느끼는 것 같고요. 제가 2년 전에 선거 때 여기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가구 이번 몇 번 하고 인사를 드리고 간 기억이 있고 그런데 제가 도전되고 난 다음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그 시군 받음을 하는 기회를 갖는데 두 번 할 때까지는 그냥 도민과의 대화를 하고 그냥 갔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가면은 제일 요즘 사회 어른들이신 노인들 어른들 인사를 하고 또 어르신들 또 말씀 또 경청도 좀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의자로서 도와야 되는가 이런 시간을 좀 못 가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좀 가졌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가면은 또 국가 유공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단체들 인사를 좀 드리고 하는 시간 일정을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좀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잘 생각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꼭 어르신들 이렇게 안 뵙고 가고 하면 꼭 숙제 않은 것처럼 좀 찝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실 그런 부분들이나 혹시나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장님과 함께 오셨고 또 관계공무원들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또 그런 부분들 그럴 게 있으면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두 번을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40대 초반에 총리실 과자마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려면 40대 초반에 나가서 한두 번 실패를 못해도 40대 초반에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두 번 떨어졌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떨어지면 1년 재수가 1년이잖아요. 4년짜리라 그 중간에 그 부지사를 제가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소중한 경험인데 부지사를 해와서 도지사 하면서도 이제 그때가 그 큰 경험이었다. 2006년도 7년도에 이완 부지사 하실 때 제가 부지사를 했는데 이 8년 지내면서 아픔도 있고 또 8년 동안 국회의원 되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다른 정치인보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국회의원 떨어지면은 어디 집권당이 되면은 어디 국영기업체 감사나 국영기업 사장이나 아니면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다 또 선거대 되면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어디 취업 같은 거 않고 그냥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촌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들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정치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같이 호흡하고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 됐는데 좀 이게 우스갯소리 좀 들어주시면 제가 근데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저를 좀 예뻐했지만 국회의원 되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되게 이뻐해가지고 무척 이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얘기하는 친박이 되어버렸어요. 많이 이뻐하시고 그래서. 근데 저는 대통령님한테도 그럼 대통령 뭐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막 솔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직설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밥 먹는 기회, 추천받아서 밥 먹는 기회가 저는 좀 많이 가진 편인데
같이 갔던 의원들이 너 때문에 바로 코로 들어가는 입을 늘어나는 게 몰랐다고 위험수위를 너무 넘나드는 그런 뭐 직설적으로 직언을 대통령한테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밥을 지켜서 근데 탄핵당하는데 탄핵을 하는데 거기서 장관까지 지내고 뭐고 한 사람들 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회의할 때 대통령 비판하고 그다음에 또 탄핵하는데도 그쪽에 또 찬성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인생부상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제 몸이 한 4-5kg 빠지고 정치고 뭐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하지 않겠다 이런 세상이고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이 되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때 재선 때 있었는데 이제 국회 뽑아줬는데 기간은 많이 남았고 고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할 때 제가 최고위원하고 하면서 많이 홍준표 제목과목 시민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했는데 제가 삼선을 하고 탄핵 이후에 저희 당이 어려울 때 정치 삼선을 삼선님의 여기 군 출신 어르신이 계시고 그러는데 군으로 말하면 자유로 말하면 초선은 소위 주의 대위원 한 의관급장이고 그다음에 재선 정도 오면 소령 중령 대령은 영관급장이고 그다음에 삼선 정도 하면 이제 별이라는 거거든요. 삼선부터는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삼선까지도 하면서 근데 당연히 이제 탄핵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고참들 중에서 정치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그냥 노용만 부리고 그냥 큰 사람들이면 제가 다 논개처럼 끌어안고 그냥 정치적인 죽으면서 보내야 되겠다. 멋지게 후배한테 물려주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러면서 정치를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에 도지사 좀 나가 좀 달라 단둘이 좀 보자 해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당에서도 또 저보고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를 하게 됐는데 도지사 생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지사를 하면은 잘할 수 있었고 원래 도지사도 해봤고요. 또 총리실에서 한 6년 정도 과장도 하고 또 그렇게 총리실이라는 게 각 부처를 통할하는 데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방행정도 경험을 했고 중앙행정도 경험을 했고 또 국회에서 정치도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이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한 상황인데요. 제가 도지사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 충청도가 염치 체면 이런 거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좋은 기질인데 또 그게 경쟁하는 면 속에서는 조금 항시 조금 분야가 양보가 되고 또 소유의 경우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도지사로서 충남 도민들이 제가 고살자들 분들이고 또 도를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맨날 양보만 하고 불의수 탄듯 수레불 탄듯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식구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좀 싸게 또 열정적으로 도지사를 좀 해야 되겠다. 큰 일을 갖고 그렇게 해서 웬일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요. 2년이 지났는데 아까 그 자리에서 또 분리과의 대화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국가의 그런 예산, 국가 예산이 제가 들을 때 2년 전에 보니까 한 8조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9조 넘겼고 올해는 또 10조 3천억 정도 돼서 한 2조 가까이를 넘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하도 국채까지 발행하고 모험하면서 부채를 많이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하고 모험해가지고 부채가 지금 많아가지고 큰 가족으로 말하면 지금 긴축 지금 살림살이 하는 긴축 재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 30% 가까이 예산이 2년 동안 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뭐 기업 유치하고 그러는 것도 빈선 7기 4년 동안에 한 14조 5천억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한 20조 가까이 했어요. 또 제가 다음 달에 또 나가서 한 1조 넘게 뭐 이렇게 외국 투자하는 거 MV체계로 잠깐 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충남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 임기 동안에는 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노인 그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겠다 하는 그런 부분. 저도 그 밤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도 되고 또 저희 자식들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노인 되고 그러잖아요. 노인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더 신경을 좀 쓰고 다 시도하면 좀 지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계룡 씨는 사실 우리 김정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제 임원분들이 좀 함께 오셨는데, 다른 그 시군이나 보다도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마음도 그렇고 또 뭐 지적으로나 아니면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선 그런 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시장님이 같이 저하고 해석을 했으니까 시하고 저를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오늘 또 시장님이 본단지가 하는데 본단지에서 좀뭐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좀 해드리고 싶어도 이 예산이 3천원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제가 좀 메꿔줘야죠. 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뭐 도지사 또 저기 잘 부기고 힘들고 그러는데 오늘 왔으니까 좀 우리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 제가 경청하고 또 제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한 인사를 드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한 4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런 효자가 드물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우리 그 시민회와 대하촌의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그 지회장님하고 노인회의 조직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무난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해서 그 계룡시 오셔서 노인회를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그 훌륭하신 지사님께서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부모님처럼 모시는 그런 훌륭한 지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환영을 드리고 지사님의 행정에 다른 측에서 협조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인회가 되기를 연합회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우리 이번에 노인대에서 140명 계시는데 우리 지회장님하고 또 특감을 해달라고 나와서 한번도 들어오실 수 없고 똑같이 나와주세요. 강단 꼭 지지를 제가 주셔야 됩니다. 반 부담할게요. 원래 그런 부담 하나도 더 이상 안 넣는데 반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보령사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근데 보령 같은 경우는 제가 노인회 간도 제가 저들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저들했는데 사실 그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시비 거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룡시가 사실은 뭐 인구가 5만 정도 되고 하더라도 금산이나 이런 데 별 차이 안 나더라도 면적이 좁으니까 면적이 좁고 또 이런 뭐 농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형이잖아요. 도시형이다 보니까 일단 그 예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조금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다른 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은 제가 반을 더 30억 들어가면 15억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면 구신육세라고 하는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효자하신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계룡 시장님도 효자예요. 다 그러시죠? 효자시죠? 이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지사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효자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대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7남매였거든요. 지금 이제 아들로서는 아들이 셋인데 막내고 7남매였는데 저희 우리 형들이나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뭐 잘하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검정고시 비슷하게 하고 서울에 가서 양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들까지 이름을 다 쳤는데 사실 집에서 되게 어렵게 이렇게 자랐는데 저도 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저 모르게 담임 선생님 만나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돈 안 들만 좀 많이 공고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해달라고 저 대학 가격표이 못 된다고. 그런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좀 모나고 좀 엉뚱하고 고집이 좀 세고 이런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인문계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대전까지가 이제 충남이었잖아요.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전고등학교를 가는데 대전고등학교 간 형편을 못 되고 그래서 제가 공주고등학교를 갔는데 공주고등학교 갈 때에 저희 어머님이 이 텐트에 불灯피는 게 뭐예요? 정화수 놓고 피는데 합격을 하고 피는 게 아니라 떨어지라고 그러는 왜냐면은 제가 거기 가면 하숙빈이 아니고 자취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대학 가면 부모 오만 한다고 떨어지면 가까운데 어동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동네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름만 져준다고 이렇게 떨어지라고 빌었다고 그걸 그냥 말씀을 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더니 저희 아내 될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떨어지라고 빌었는데 그래서 대학 갈 형편도 못 되고 그러는데 그냥 꾸역꾸역 내가 부탁기라 돼서 대학 가겠다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희 아버님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93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96세세요. 7살 차이신데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제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시골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동마기 별로 없고 하면 서울이나 어디 가서 막노동하고 뭐든지 이렇게 시골에서 있으면서 그러냐고 그러고 저희 아버님이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비를 제가 벌어서 다니다가 그리고 좀 생활비도 하다가 어렵게 하다가 등록금을 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집에 와서 등록금을 달라고 그러면 집에 등록금 줄 돈 없죠. 그러는지 어서 있지 능력이나 어디서 연톡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해요. 3일이고 4일이고. 그럼 저희 아버님한테 제 죽는다고 제 성질이 나셨냐 저거 애 죽인다 저거 빨리 옷으로 좀 만들어서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한 3, 4일 구는 후야 그때서 움직여서 주고 그래 저는 요즘은요 그냥 어디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줘야 될 거다 그러면 제 도시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빨리빨리 해버려요. 우리 아버지처럼 질질 안 끌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버지 60대 중반 이상 지나니까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마음에 안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시골에는 여름에는 이제 마루에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다가 산다리가 그냥 마당으로 놀러가고 막 그래서 날아가고 우리 아버님이 소풍이 좀 아주 대박스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고생하고 또 저희 어머님은 한여름 되면 이제 콩밥 아니면 이렇게 남들이 품앗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이 품앗이 가면은 점심 때는 되게
이제 거기서 점심 얻어먹고 뭐 자식 자랑 그다음에 또 신랑 흉보고 동네 분들끼리 그냥 서로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 걸 못하고 땅 범벅이가 돼가지고 한여름에도 저희 아버님을 밥해 주러 오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석 같은 경우를 그냥 방에다 불 때는 게 아니고 여름 때 같은 경우는 마당가에다가 이렇게 화동 놓고 해가지고 불 때서 밥을 하잖아요. 한여름에 그 대학교부터 일하고 와가지고 제대로 얼굴 씻는 동안에서도 없어서 밥을 남편 이쁘기도 하지도 않은 남편 뜨거운 밥을 맨날 드셔야 돼요. 한번 격하게 한여름에도. 그래서 거기다 뜨거운 밥을 여름에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뭐 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루에서 그냥 완전히 그 상다리가 그냥 널어가 버리고 그냥 그래 그만큼 개박하셨는데 60대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객지생활 하잖아요. 한 번이나 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서서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말대꾸도 세게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막 이제 뭐 소위 어른들이 지청도 하시고 이제 아버님을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70대 좀 넘어서 70대 중반 이상 지나니까 저희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이제 어머님은 꽉 잡혀서 있어요 이제. 그래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편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시라고 좀 그러면서 나오고 그랬는데 93세에 그뭐 꽃만 메고 뭐 하다가 뭐 그냥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데 참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면서 이게 인생살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는 거 보고 들어가 있어요. 국회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다 보고 국회의원 되는 거 보고 들어가셨는데 그 이제 가끔 와서 이제 나한테 일해 주시는 이제 이제 아주머니를 제가 이제 모셨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님한테 우리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전날 저희 어머니 보고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얼굴 만지고 뭐고 하면서 우리 임자가 제일 이쁘다고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이 사람이 죽으려면 안 터는 짓이냐고 우리 막 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한 11시 정도 됐는데 목욕은 좀 얼마 내리지 않았는데 목욕시켜달라고 이러시면 목욕시켜주고 11시 반 정도 하니까 그리고 30분 있다 밥 달라고 그래서 점심 드시고 10시 반에 1시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지금 그게 벌써 뭐 10년 가까이 9년 정도 됐는데 1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저희 지금 어머님 96세세요. 96세신데 허리도 이제 뭐 수술 한번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침대에만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돌봐주는 도움해주는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가고 그러면 막내들 보고 싶었다고 하시고 그래서 꼭 가야 되고 근데 저희 정신이 멀쩡하셔서 손주가 15명이거든요. 7남매에서 15명인데 걔는 생일까지 다 기억해요. 그만큼 머리 기억력이 있으신데 근데 움직이시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수발을 해버려야 되는데 요즘은 말려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보고 저희 어머님 보면서 인생의 공부를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나이 들게 되는 그 과정, 나이 들게 되는 그 과정, 글을수록 저는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답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노인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고민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강춘식 우리 충남 노인회장님 기업 이제 중앙회 부회장님이신데 제가 그래서 이 충남 도의 또 노인회 차원에서 좀 하나 멋진 좀 사업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반문화 반환 진단인데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그래서 저는 경로당 이게 서로 간에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간에 함께 소통하면서 사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소중한 어떻게 보면 장소고 공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되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 드시면 혼자 드시면 가급적이 좀 짝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짝좀 만나서 왜냐하면 외로운 친구 곁 이렇게 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짝 만나는 부분이 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의 문제더라고요. 자식들이. 뭐 부모가 가지고 재산하는 거 아니고 너무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저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기 청담 또 노인의 차원에서 이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희망하시는 분들 요즘 뭐 결혼 소개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글쓰고 그런 것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어떤 공개적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면 뭐 그렇게 같이 만나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나게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사업도 좀 할까 좀 그런 고민도 좀 하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건강할 때까지는 몸 건강할 때까지는 서로 활동을 하고 같은 세대 살아오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맡겨주고 서로 하는 그런 친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친구가 이게 한 얘기인데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데 서울에 친구가 자기 아버님이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이제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기 부인이 용돈 주는 거 말고도 가끔 자기 부인 몰래 자기 아버지 용돈 드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옷도 좀 사입을 쓰고 좀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손이 좋고 깨지게 오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좀 그렇고 그랬고요. 하루부터 언젠가부터 그냥 이빨 그냥 자주하시고 그냥 눈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경로당에 아주 이쁜 경로당 신입 그 여성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해서 좀 경로당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노인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이렇게 노인 어른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부분 현금성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또 취미 같은 것도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는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남 사는 것보다 이 계획서 제가 한번 시도해 한번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일자리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하는 사업처럼 그런 사업도 하나 파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하겠습니다. 예.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비율이 엄청 높고 남성이 얼마 안 돼요. 좀 경쟁을 해야죠. 그런 데도 좋아요. 시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반은 우스갯소리고 사실 뭐든 이게 인간 사는 또 냄새 뭐 진실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모시고 그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문제 그렇게 해서 검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나는 분위기로 하나 운영되게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총회 예산이 한 10억이 있다고 그러면 경상도에서 미리 알고 7억을 가져가고 전라도에서 늦게 알아도 3억을 가져간다. 충청도는 늦게 알아도 몇 년이 오라고 충청도 저희가 어떻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좀 똑같은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라도 부분이 부참되면 경상도로 앞장서 그 다음 충청도 해가지고 맨날 그냥 빤다라고 그러죠. 그래야 잠자 이걸로 하고 또 그러면 경상도가 부참되면 또 이제 경상도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호남분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충청도 뒤에 쓰라고 그러고 맨날 그래가지고 또 빠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충청도는 뭐 충청도 우습게 하냐고 제가 고참됐을 때 제가 충청도 우습게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뭐고 한데
저는 충청도 사람들이 저기 국회의원 그쪽에서 보면 이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글쎄요 충청도는 뭐 양반들이고요, 청장키는 뭐 사람 괜찮다는 소리 들어도 맨날 뭐 남는 건뭐 소리 남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건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청도를 우습게 보냐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 내걸은 것도 그 충남 말이야.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좀 한번 가자. 어? 그러면 우리가 좀 남한테 저 호남이나 저기 영남한테 뒤질 일이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좀 가자 해서 제가 그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래서 예산도 그래서 사실은 팍팍 늘은 거예요. 다른 때는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군지사부터 국장들이 엄청나게 좀 힘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가는 걸까? 그러다가 요즘은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역대 도의사 중에서는 이게 좀 자랑이 아니지만 역대 도의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센 도의사예요. 왜 도의사냐면 민선 중에서 신대평 도지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행정만 하시면서 도의사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소속이 잔인년 이렇게 좀 적은 정당의 소속의 도의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하시고 그래도 중앙정치부대에서는 힘세게 뭘 가질 수 있고 뭐 부분들 좀 한계가 있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좀 이완구 지사가 그래도 힘이 조금 있이 하고 그랬는데 이완구 지사도 국회의원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소수 저기 정당의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원래 성품이라고 힘이 있었고 좀 강하고 한 분이지만. 근데 저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아이정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하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심부름하고 그다음에 또 뒷받침하고 그러다가 감옥 갔다 오고 그것밖에 없지. 행정금융이나 아니면 뭐 지처럼 개혁 이런 거 없었잖아요. 겉으로 뭐 잘하고. 그리고 뭐 지적이 전자 양성적인 국회의원 좀 오래 했는데 보건복지 이런 부분만 하고 또 이렇게 교화금 좀 세입자를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원내대표도 부탁부장 될 정도로 일찍 좀 뭐 있었고 제가 또 그림력도 있고 또 대통령한테 활약이 다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제 활약이 다 하고 또 상을까지 받고 제가 힘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 제가 행정도 아까처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초선 재선들 야 너 이리 와봐라. 야 나 이거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장관한테도 뉴스 장관 당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그런 충청도라고 하는데 말만 충청도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대본자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일 센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충청도가 항시 지금 이런지 저런지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염치 좋게 얘기하면 염치 체면 또 예의 이런 부분들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하게 되냐면 일단 도지사가 세요. 도지사가 세고 그냥 두 번째로는 우리 각준식 우리 충남 회장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부회장 되셨어요. 부회장 되셨으니까 부회장이 그런 것도 못 가지고 그분들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집안도 그렇잖아요. 집안도 아버지나 누가 좀 세면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아버지가 좀 세면 거기 아들을 좀 남들이 봐줬잖아요. 그것처럼 힘이 당당하고 힘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시도의사 중에서는 힘센 의사예요. 저보다 더 우리 정치원 홍준표나 이런 데도 제가 전화 통화하고 하다가 저 경쟁하는 게 있잖아요. 저 통화하고. 그럼 제가 전화 걸어서 앞으로 대통령 나올 사람 이런 것까지 끼어들지 말고 이거 내가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직접으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300명 중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래도 가끔 TV라 나와서 좀 바로소리도 하고 또 좀 남들 인정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버려야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이고 좀 탔다고 화가 나잖아요. 국회 뽑아놔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김정수 회장 뽑아놨는데 다른 데한테 하는 거한테 밀리고 그러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이 대표가 되면 조금 활력이 가고 고난이 있고 능력이 찾아오고 하는 사람이 대학 우리 같은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 똑같듯이 도의사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강한 모습 보이게 한 번씩 그래야 우리 동료들한테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의 문제만큼은 강춘식 회장님이 되더니 금방에 몇 달 안 돼가지고 서울 올라가지고 후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충남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앞으로 저기 7월까지 가고 호남에 3월까지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7월까지 가고 얘네끼리 묘리로 3월까지 일어나잖아. 그래야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